지가 수상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는 피닉스 선즈가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115대 111로 이기고 대단합니다. 1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피닉스는 디안드레 에이튼이 21득점 14리바운드, 데빈 부커가 23득점, 카메론 페인이 20득점을 올리며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NBA 사무국은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가격한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고, 가격을 당한 스튜어트는 비신사적인 태도로 공격적으로 대응해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2경기 출장 정지를 당했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네,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또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더 반갑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배구 홍보로 끝을 맺었는데 갑자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간 배구부터 또 이어갑니다. 네. 예, 화요일마다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네. 곧장. 네. 기억을 잘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배구계가 지금 현재 경기를 치르고 있는 IBK 기업은행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번 주엔 저희가 홍보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랄까요, 보도를 해야 되는, 탐사 보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난 12일에 이 주장이자 주전 세터인 조성화 선수가 무단 이탈을 했고, 16일 페퍼저축은행전에서 복귀를 했다가 경기에는 출장하지 않고 다시 팀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터, 조성화 선수의 세터니까요, 세터 담당인 김산희 코치도 같이 팀을 이탈했다가 구단의 만류로 복귀를 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 서남원 감독과 윤재섭 단장까지 경질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번 이 코너에서 IBK 왜 이렇게 부진한가라고 했을 때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깊은 뭔가 내막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사실 저희도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늘 경기는 IBK 기업은행이 잘하고 있어요.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앞서 있고 3세트도 지금 따낼 기세입니다. 리드를 지금 해가고 있네요. 3세트도 밀리고 있다가 지금 좀 뒤집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IBK 기업은행에서 주전 세터와 또 코치까지 팀을 이탈했다는 것은 뭔가 팀 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팀 내 불화설이 사실 좀 그 전에서부터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남원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몇 년 전부터 이 고참 선수들의 어떤 주도하에 코칭 스태프의 지도 방식에 좀 이 반기를 들면서 좀 이 불성실한 태도로 뭐 훈련과 경기에 좀 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이게 좀 불거지면서 이 불화설이 좀 많이 좀 힘이 실렸던 그런 상황이 이어졌죠. 결국은 그러니까 IBK 기업은행이 지난 21일에 서남원 감독과 이 단장에 대한 이 사태의 책임을 묻고 이 동시 경질이라는 이 초강수를 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에 도대체 왜냐하면 내부적인 일은 저희 전혀 모르니까 감독이 경질되는 게 정말 상식적인 일인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서남원 감독이 사실 조성화 선수를 굉장히 좀 아끼는 듯한 액션들이 있었거든요. 9월에 있었던 인터뷰에서도 조성화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디테일이 생겼다, 열심히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다, 이런 칭찬성의 멘트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도 연패에 들어갔을 때도 조성화를 질타한 듯한 멘트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아한, 물론 이제 최근에 나왔던 보도에서는 작전 타임 중에 뭐 약간 질타한 듯한 멘트에서 조성화 선수가 성의 없는 대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글쎄 과연 그것뿐은 아니었을 건데, 예전에도 사실 여자 배구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호남 정유 때 김철용 감독하고 당시 리베로 국이란 선수와의 갈등이었는데, 이때는 이 김철용 감독이 종교를 강요하는, 어떻게 보면 선수 입장에서 조금 합리적일 수 있는 이유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도 아니잖아요. 그래 보면서 저는 좀 두 가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층이 전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불화가 있는 동안 최고의 층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이걸 몰랐든 알았든 간에 두 번째 이제 의무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를 내치는 게 일방적인 상황일 텐데 맞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감독을 내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올 감독과 조성화, 김산희 소위 말하는 조성화, 김산희의 라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전에 사실 이 허재 감독과 이제 박열 감독과의 그런 비슷한 사태가 있었어요. 네. 당시에 이제 허재를 주축으로 한 이 중앙대 라인이 박열 감독을 소위 말하는 사보타주에서 몰아내는 비슷한 케이스가 농구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이후로 허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연세대 측에서는 이제 굉장히 반기를 들었던 그런 사태였기 때문에 글쎄요, 제 생각엔 이게 조성화, 김산희 두 명에게도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처분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 네, PD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쨌든 김산희 코치 이 대행 체제가 또 언제 이제 좀 이 IBK 기업은행에서 정리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거의 일주일도 안 된 이런 시기에 너무 좀 아마추어적인 좀 그런 그 좀 대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네. 뭐 사실 이게 좀 감독 대행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이제 김산희 코치를 만약에 유임을 시킨다면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이제 함께 하려는 지도자가 외부에서 과연 데리고 올 수 그렇죠. 있을지 예, 좀 그런 의문도 생기고 뭐 참 이번 이 상을 계기로 해서 이 여자 배구 뭐 또 나아가서는 또 프로스포츠의 전반적인 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 전반적인 재검토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네네.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요. 저도 지금 중계 방송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예, IBK 기업은행이 지금 한 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점을 더 네. 따내면은 지금 이번 라운드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중계 화면에 그 김산희 감독 대행 아무래도 모습이 예, 계속 지금 나오고 논란의 있어요. 중심에 있으니까요. 이 조성화 선수랑 같이 팀을 이탈했던 네. 김산희 코치 이제 감독 대행이 네. 이 직책을 맡았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보기엔 이거는 공식적으로 팀 차원에서 조성화, 김산희 라인에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근데 이제 더 웃긴 건 구단 측의 설명에 따르면은 수석 코치가 개막 한 달 만에 팀을 떠났고 세 번째 코치인 안태현 코치는 경험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김산희 코치가 감독 대행을 했다는 건데 수석 코치가 한 달 만에 팀을 떠났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구단이 이 사실을 몰랐다? 저는 글쎄요. 몰랐다면 몰랐다는 것들은 문제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 와중에 또 역전을 당해서 25대 24가 돼서 뭐 듀스로 가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그렇죠. IBK 기업은행이 점수를 따내게 되면 네. 듀스가 되겠죠. 좋습니다. 결국 팬들의 실망감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경기 전에 네네. 김산희 감독 대행의 이 주장이 담긴 그러니까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 지난 2라운드 인삼공사전을 앞두고 가졌던 훈련에서 이 서남원 감독과 조성화 선수 사이에 마찰이 있었고 네. 이후에 조성화 선수가 이탈을 했고 여기에 서남원 감독이 화가 많이 났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선수와 모든 스태프가 있는 상황에서 화를 많이 냈고 이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들과 입에 담지 못할 폭언들이 있었다. 입에 담지 그런 보도가 못할? 됐었죠. 그런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요. 뭐 이런 폭언이 뭐 선수단 앞에서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중간중간에 그렇습니까? 뭐 이니어를 통해서도 코칭 스태프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굉장히 첨예한 이슈로 지금 완전히 급부상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IBK 기업은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일단은 지금 조성화 선수와 관련해서 원래는 이제 계약 이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이거를 지금 무단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해지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임의 해지를. 근데 이게 지금 서류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또 코보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네,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를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일처리죠. 그러니까요. 구단에서. 네. 계속 아마추어적인. 일단 반려가 됐고 네. 이 자발적 신청서를 그러니까 조성화 선수가 안 냈다는 거죠. 네. 그 조성화 선수가 이 서남원 감독이 물러나니까 심경 변화를 일으키면서 복귀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경기를 앞두고서 IBK 기업은행 이 사무국장이 네. 조성화 선수의 복귀는 없다. 뭐 일단은 단호한 어떤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네요. 김산희 감독 대행에 대한 어떤 거치 그리고 향후에 팀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런 지금 대책을 아직 내놓지는 않아서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네. 좀 IBK의 이런 여러 가지 좀 이 대응
굉장히 미숙했고요. 그렇죠. 이와 함께 좀 선수들을 어떤 좀 장악하는 전반적인 어떤 이 운영 시스템에 좀 이 문제가 많았다. 지금 전반적인 어떤 이 구단도 부담을 좀 느낀 상황이 됐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프로배구 자체가 워낙에 또 다른 프로 스포츠에 비해서는 또 이 시스템이 많이 좀 작잖아요. 아직은 규모가. 뭐 프로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중간중간 있습니다. 네. 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또 정리하고 분명하게 이제 고름이 있으면 이걸 싹 빼내고 가는 네. 그런 지금 절차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침 그 김연경 선수도 SNS에다가 우리가 변화가 두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우리 모두 변해야 될 시기다라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멘트를 적었더라고요. 아마 네. 김연경 선수도 이사체의 본질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 보입니다. 프로 배구계에 고질적인 병이 분명히 그런 존재한다. 네. 변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를 김연경 선수도 지금 밝힌 상황인데 이런 약간 좀 상식을 뛰어넘는 그렇죠. 체제, 김산희 체제 IBK 기업은행이 결국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흥국생명에게 완승을 거뒀습니다. 방금. 그러니까요. 흥국생명도 지금 뭐 기업은행 상황 배려할 상태가 아니잖아요. 뭐 어느 맞아요. 스포츠나 당연히 상대를 배려하진 않겠지만 페퍼저축은행하고도 승점 1점 차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승점을 좀 따냈어야 했거든요. 네. 기업은행 냉정하게 봤을 때 한국생명 입장에서도 페퍼저축은행이랑 기업은행 말고는 좀 이렇게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팀이 없었는데 이제 기업은행이 또 이런 셧아웃 패배를 당하면서 흥국생명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최하위까지도 자칫하면 추락할 수 있는 위기가 네. 됐습니다. 예. 야, 어쨌거나 현대건설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현대건설이 지난 20일이었죠. 이 화성에서 열린 역시 이것도 IBK 기업은행과의 경기인데 3대 1로 맞습니다.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 10연승을 내달렸습니다. 10연승. 네. 한 번도 안 진 거죠. 예, 네. 이 기록이 참고로 이 구던 현대건설 역대 타이 기록이라고 합니다. 개막 후 10연승이. 네.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경험이 그렇죠. 있었던 근데 팀이었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대진도 그렇고 당연히 뭐 현대건설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팀은 없으니까 뭐 인삼공사나 GS칼텍스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네. 다음 주까지도 연승이 아마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11연승, 듭니다. 12연승이면 그냥 레전드 역사 새로운 기록 역사. 이 정도면은 작년에 흥국생명보다가 더 이제 좋은 페이스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컵대 패배라도 있었기 때문에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네. 이번에는 또 이제 정말 현대건설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치고 나오는 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됩니다. 네. 예. 이러다가 이 남자부 얘기를 못하고 이 전반이 끝날 수도 있겠는데 말이죠. 네. 일단 여자부는 현대건설이 1위고 네. 그 뒤를 뭐 KGC 인삼공사, GS칼텍스, 도로공사, 흥국생명, 페퍼저축은행과 IBK 기업은행이 그렇죠. 최하위였는데 이번에 승리를 따내면서 순위가 좀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남자부 순위도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한국전력이 아직까지도 선두입니다. 그렇죠. 6승 3패, 승점 18점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남자부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네.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아주 이 팀 순위가 아주 지금 승점 차이가 적습니다. 그렇죠. 현대캐피탈이 승점 16점으로 2위, 네. 그리고 OK금융그룹과 대한항공이 승점 15점으로 공동 3위, 그리고 삼성화재가 12점으로 5위, 그리고 KB손해보험과 우리카드가 승점 10점으로 6위와 7위인데 지금 조금 전에 OK금융그룹이 이겼죠. 3대 0으로 지금 네. 셧아웃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위로 지금 올라섰네요. 네, 지금 1위로 지금 올라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1위가 됐군요. 네. 왜냐하면 승점은 똑같은데 OK금융그룹이 승이 승이 많기 7승이 때문에. 되니까. 네. 물론 이제 야. 한국전력이 한 경기를 아직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전력의 승패에 따라서 또 1위가 계속 뒤바뀌는 요동치는 남자부 순위가 되겠습니다. 네. OK 금융그룹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배구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스포츠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정 PD의 깊은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 한유미도 듣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죠.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어제 정말 갑자기 추워지니까 더 추운 것 같아요. 느낌이. 정말요? 체감 온도가 네. 굉장히 낮았고 네. 집에 있던 진짜 겨울 옷을 꺼내 입을 정도로 네. 한파가 몰아닥치니까 실외 스포츠들은 이제 뭐 시즌을 거의 마감하겠죠. 그렇죠. 야구가 끝났고 뭐 축구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골프에도 이제 맞아요. 골프. KLPGA, KPGA가 모두 마감했고
미국 PGA랑 LPGA 역시 어제 경기들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스포츠면에 이 선수 이름이 사진과 함께 막 실렸습니다. 엄청났죠. 네. 미국 골프 투어, 여자 골프 투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LPGA에서 네. 고진영 선수가 네. 모든 걸 다 가져갔습니다. 네, 고진영 선수가 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그러니까 LPGA 투어에서는 시즌 마지막 대회거든요. 네. 이 대회 정상에 오르면서 참 정말로 많은 걸 가져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즌 5승을 거뒀고 이 대회 우승 상금이 여자 골프 대회에서 가장 많습니다.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17억 6천만 원의 돈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네. 그러면서 상금 랭킹 1위, 올해의 선수 1위, 그리고 네. 또 다른 타이틀까지 해서 지금 주요 타이틀을 거의 대부분 휩쓸었습니다. 좀 아쉽게도 세계 랭킹이 1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됐는데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이 세계 랭킹에서는 그 1위 넬리 코다와의 차이가 0.13점 차 기록을 하면서 2위를 지켜냈습니다만은 향후에 또 이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고진영 선수 어제 참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야, 그러고 보면은 고진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 못 딴 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 이번 시즌 다 가졌는데 유일하게 없었던 게 올림픽 메달이잖아요. 그렇죠. 2라운드까지는 이제 올림픽에서 도쿄올림픽에서 공동 6위였으나 결국 공동 9위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고진영 선수 이번 시즌 5승을 했는데 올림픽 이후에 거둔 승수가 4승입니다. 그 얘기는 올림픽 전까지 솔직히 고진영 선수의 페이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5월부터 계속 손목 부상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 대회에서도 1라운드 진행하면서 울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이 캐디인 데이빗 브루커가 기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네. 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만약에 페이스가 더 좋았다면 진짜로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고진영 선수가 되지 압도적인 않았을까. 세계 랭킹 1위에 뭐 금메달에 다 휩쓸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근데도 손목이 아팠는데도 그 다음에 3라운드 때는 네. 버디를 7개 연속으로 했고요. 맞아요. 최종 라운드에서는 또 9타를 줄이면서 이 9언더파는 또 개인 18홀 레코드였습니다. 아. 예, 그 정도로 이 손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3, 4라운드에서는 반전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내년이 또 사실 더 기대가 되고요. 그렇죠. 고진영 선수가 그래도 이 도쿄올림픽이 2021년에 열린 게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게 또 3년 뒤에 이 파리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예. 근데 4년보다는 3년이라는 시간 그래도 조금은 짧기 때문에 분명히 이 파리올림픽에서의 고진영 선수의 활약 아주 기대가 큽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진영 선수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고 어떻게 하면 9언더를 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8개 홀 중에서 절반 혹은 그 이상 버디를 기록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참 아마추어로서는 뭐 네. 얼마나 연습을 해야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신의 영역인 건지 맞아요. 궁금합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1 시즌 LPGA에서는 우리 태극 낭자들이 몇 승을 합작했습니까? 네, 올 시즌 7승을 합작을 했고요. 네네.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쭉 이 LPGA 투어 최다승 국가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해는 이 넬리 코다가 4승을 거둔 것을 비롯해서 이 미국에서 8승을 거두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고진영 선수가 5승을 거뒀고 네. 또 박인비 선수와 김효주 선수가 각각 1승씩 거두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또 우리가 이제 위상을 좀 확인했던 그런 시즌이었다고 볼 수 저는 있겠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동일한 7승이긴 하지만 작년엔 대회가 18개였고 올해는 30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러난 대회만큼 우리 승수도 좀 많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네. 비율로만 보면 좀 낮아지기도 했고 예. 그렇다면 어떤 것 때문이냐고 봤을 때 역시 저번에도 한번 다뤘던 이 동남아 선수들의 강세 네. 타바타나키시라든가 필리핀의 유카 사소 이런 선수들이 이제는 유스 때부터 착실하게 키워져서 우리나라 그렇죠. 선수들을 위협하는 예. 우리나라가 했던 시스템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내년에는 이제 최혜진이랑 안나린 선수가 또 퀄리파잉 코스에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하죠. 네, 그래서 이번 퀄리파잉 코스에서 10위 안에 좀 들어가서 내년에는 7승 이상의 좀 호성적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안나린 선수 또 최혜진 선수 네, 큐티 저희 꼭 통과하기를 네.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혜진 선수 얘기하니까 또 우리나라 KLPGA에도 그렇죠. 약간 세대 교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박민지 선수가 뭐 원래 저 루키 때부터 잘했어요. 네. 근데 올해는 거의 뭐 박민지 천하라고 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올 시즌에 이 특히나 4월에서 7월 사이에는 뭐 선두에 올라가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네, 이 시기 동안에 6승을 거뒀고요. 이 여파로 올 시즌에 KLPGA 투어 사상 처음으로
개인 상금 15억 원을 돌파했고요. 오. 그래서 상금왕과 다승왕 또 대상까지 이 3관왕을 휩쓸었는데 이 박민지 선수가 이 나름대로 또 운동선수 DNA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머님이 1984년 이 LA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김옥화 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 이 김옥화 씨가 상당히 이 딸을 이제 말 그대로 스파르타식으로 좀 가르쳤습니다. 그랬는데 좀 올해 이 박민지가 좀 이 어머니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이 상금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뭐 비하인드를 짧게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네네. 상금을 과연 어떻게 쓰냐 물어보니까 그걸 다 부모님은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본인한테 용돈이 이제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 용돈이 자기가 톱10 안에 들어야지 용돈을 그 받는 거 상금의 5%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냥 상금은 이제 좀 그 이하로밖에 저축에 안 주고. 네, 아하하. 네. 아예 받지 않는다고 못 진짜요? 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톱10을 자주 하고 우승을 자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용돈 때문이 아니었나. 역시 네. 자본주의의 아니, 그러면 이건 네. 좀 번외 얘기인데 네. 예, 뭐 PD나 기자분들은 혹시 관심 있을지 몰라 상금이 어쨌든 세금 다 떼고 네네. 세금 많이 낼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들어오는 상금인데 부모한테 증여하면 또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합법적으로 네. 증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합법적인 증여가 아니고 그냥 마타만 놓으시는 거겠죠? 네, 그렇겠죠. 관리만 해주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선수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로 네, 좋습니다. 생각했습니다. 8개월 동안 우리나라 KLPGA도 29개 대회 대장정을 치렀습니다. 네. 올해도 뭐 거둔 성과가 많죠. 그렇죠. 뭐 김수지 선수, 곽보미 선수, 임진희, 이정민, 송가은 많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젊은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 좀 눈길이 가는 선수들이 19살의 전예성 선수가 또 이제 에버콜레간 퀸즈 크라운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송가은 선수도 이제 신인왕 경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호주 교포인 이민지 선수를 연장전에서 꺾고 10월에 KLPGA 투어의 최다 상금, 자꾸 상금 얘기가 나오는데 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네. 이런 선수들이 또 이제 성장을 잘 해서 KLPGA 더 나가서 LPGA까지도 좀 성장을 해줬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잠깐 남자 선수 얘기도 좀 나눠볼까요? 네. 미국 프로골프 투어에서 우리나라 선수 어땠나요? 네, 올해 골고루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김시우 선수가 지난 1월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정상에 올랐고 지난 5월에 이경훈 선수가 바이런 레슨 대회 그리고 임성재 선수가 지난 달이었죠. 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3명의 한국 선수가 이 PGA 투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좀 번외로 이 50세 이상이 출전할 수 있는 PGA 챔피언스 투어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시니어 PGA로 맞아요. 그랬는데 이 챔피언스 투어에서 최경주 선수가 또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예. 이 정상에 올라서 또 예. 베테랑의 저력을 아주 과시했습니다. 아, 역시 탱크는 탱크네요. 50 넘어도 탱크는 탱크예요. 네. 예. KPGA 네. 예, 투어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엔 역시 젊은 선수인 김주영 선수가 이 KPGA 최초로 10대 상금왕에다가 대상까지 모두 휩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좀 구설수에 올랐던 김비호 선수가 이번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어떤 세레머니를 할까 사실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혹시 또 뭐 네, 뭐 그런 식의 욕을 한다든가. 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덤덤한 네. 세레머니로 마치 흩어질 바 있었습니다. 아, 골프 대회 참 골프 지금 얼마나 관심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예, 골프 대회 갤러리들이 또 이렇게 막 웅성웅성 팬의 뒤를 따르는 모습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요. 예, 끝나기 전에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분 다. 네. 한국 시리즈 예측을 두 분들이 다 틀리셨어요. 아, 예, 그렇죠. 두산이 한국 시리즈 올라간다고 아무도 안 하셨는데.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5차전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저는 6차전 얘기했죠. 네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두산의 체력이 많이 무너졌다. 그리고 KT 이강철 감독이 김태형 감독 밑에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김태형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제 배워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셧아웃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네. 라고 갑자기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원래 말은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예측은 예측이에요. 저희가 그리고 사실 많이 맞힌 적은 없어서 네. 그냥 말 그대로 이 말만 승률이 좀 네, 많이 떨어집니까? 비슷합니다. 아, 저희 둘 다. 비슷합니까? 예. 다승은 저희가 뭐 할 수 있겠는데 승률은 낮을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아무튼 뭐 두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가 전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에 무너진 또 법칙이 있습니다. 네네. 예. KBS 중계 때 한국 그렇죠. 시리즈가 끝난다는 법칙.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인가부터 거의 6년 가까이 네. 항상 저희가 클로징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플레이오프도
5판 3선승제 3판 2선승제로 바뀌면서 경기 수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못했던 중계들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의미를 아주 많이 붙여서 하시는데 시스템 변화로 인한 네.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네. 이성적인 판단 감사합니다. 네. 이 소식을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재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